이렇게 치통이 왔을 때 치과 가면 늦은 거 아시죠? 마음도 아프기 시작해서 관리하면 늦습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마음 근력을 단련해줘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혹은 아프더라도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선우란 여름바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정원사님을 모시고 정신질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마음 근력을 다지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 건강을 위한 문구를 만들고 있는 일상 정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사님이랑 저랑 둘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둘 다 양극성 장애 네. 특성으로 아빌리파이라는 기분 조절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고, 근데 더해서 이제 ADHD까지 있으시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취약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취약하다고 불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둘 다 조금씩 덜 불행하게 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이 비장애인만큼 건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정원사님도 이런 정신질환과 함께 살아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언제 본인의 예민함을 알아차리셨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 남들은 다르게 살았단 말이야? 약간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나의 예민함이 아니라 남들의 안 예민함을 깨닫는 순간. 언제 예민함을 알아차리게 됐는지 네, 네. 이거를 질문을 받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저는 예민해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그렇다니까. 너무 예민해 보이면 어. 사람들이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어, 이렇게 어. 보이기 쉬워서 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가 예민해 보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수더분함을 너무 잘 가장하고 있어서 예민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바짝 하고 그게 이제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민함을 알아차리게 되지는 않았고 사람들과 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네. 어디다 적어두지 않으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내가 예민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정서가 조절되는 기분을 알았거든요. 정서가 조절된다는 게 이런 감각이구나를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게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니도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서 인생이 힘들어? 진짜 힘든 걸 모르는구나. 정서가 조절되지 않으면 어. 매사가 날카롭고 맞아요. 모든 자극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한 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무던하게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거를 숨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긴장도를 남들이 생각하는 긴장도보다 훨씬 올려서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정병이 폭발해. 우리가 타고나기를 조금 예민하거나 취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마음 근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마음 근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으신 신경 다양인들의 입장에서의 마음 근육을 생각하면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신경 전형인이시라면 정말로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내 생활의 어떤 평균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겠지만 이제 신경 다양인의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를 견디고 내 주변의 것들을 견디는 힘. 그래서 스톱함을 가장할 수 있는 인내심. 세상에 너무 많은 자극을 인내하는 거. 그 자극이 외부에서도 나오지만 내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맞아.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디는 힘이 마음 근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어지는데 저는 자기 자비를 기반으로 코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자기 자비와 자기 사랑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나를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먹이고 입히는 거. 그게 저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나를 돌봐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나를 위로해주는 거. 그러니까 좋을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나를 지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위로해주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이런 정말 좋은 보호자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보호자를 키우는 힘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 잘했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예를 생각하세요?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저희 심리문구들이 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렇게 막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이것이 판매되는 것은 그쵸.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매출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만들긴 했지만 매출이 올린 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왜냐면 매출은 내 노력과 상관이 네, 없다고 네,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지지해주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 네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어. 매출이 올랐어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이 사주셔서 이러는 건데요.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잘 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원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연습하시고 이제까지 쌓아오신 것들이 이제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한테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남한테 해주는 걸 나한테도 해주는 거? 저는 그게 객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남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네가 잘한 거야? 사람들이 사준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더 먼 길을 가야겠죠. 근데 남한테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게 빛을 발하는 거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자기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공평하지 않나. 맞습니다. 맞아요. 빛을 발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게 이제 견디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일상 속에서 연습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걸 꼭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항상 일정 주기로 복기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거를 간략하게 보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고 내가 어떤 부침이 있었는지 부침이 있었다면 그래 이럴 수 있지 이런 연습 아니면 좀 성장이 있었다면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 그 복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데이터를 잘 이렇게 모으고 맞아요. 그 데이터를 다시 복귀해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도 비슷하게 저는 항상 기록을 약간 저 스스로를 기르는 육아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기가 분유를 몇 시간에 한 번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집중력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언제 기분이 좋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 그게 마음 근육을 키우는 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정병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운동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저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몸만이 병든 정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건강해야 돼. 맞아요. 건강한 정신장애가 있는 질환자와 건강하지도 않은 정신질환자는 크게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는 게 뭐 질병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몸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잘 먹는 거.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몸에 안 좋은 걸 하지 않는 거. 사실 그 몸에 안 좋은 것들,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지만 안 건강한 사람들한테 더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나를 신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결국에 내 정신을 돌보고 인정해주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음 챙김 많이 하거든요. 지금 특히 감정이 올라오거나 힘들 때 크게 호흡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거. 저 요새 마음이 되게 많이 꼬여 있거든요. 마음이 꼬여가지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너무 짜증이 나요. 진짜 막 저 새끼는 뭔데 잘 나가. 진짜 나보다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많이 마음이 쫄려 있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이 너무 못 나간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지라고 이제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너 진짜 왜 이렇게 열등감 있어. 네가 잘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너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발사하지 않는 거. 인터넷에 똥을 싸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꼬인 마음을 나 자신 안에만 가두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또 지지해주는 거. 대단한 지지예요, 진짜. 엄청난 지지. 왜냐면 보통 나 왜 이렇게 마음도 못났지? 자기 스스로 미워하게 되기 쉽잖아요. 그거 얼마나 다행이야. 못난 마음을 나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 비밀이야. 나만 알고 있을게. 그렇게 저는 좀 못난 나의 마음도 인정해주는 게 저는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마음 근육을 키우는데 나만 노력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정신 아픔이 돼. 정신도 아픈데 내 모든 게 다 내 노력이라고? 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 버겁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많은 활동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신이 건강해졌을 때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억울하기도 해요. 코어가 없어서 코어 운동을 하는 건데 코어가 없어서 코어 운동을 못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남들은 그냥 길을 쉽게. 걷는데 왜 나는 무슨 모래주머니 얹고 막 밸런스 맞추면서 이렇게 무슨 묘기하듯이 걸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 말고 다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저는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에 많이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네. 특히 차 마시면서 선차 명상을 자주 아. 하거든요. 선차 명상이 결국에는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도나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신경 안정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집중력이나 아니면은 기분이 막 오락가락 할 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내가 차를 안 마셔서 이랬구나. 차 마시러 오세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너무 이제 못난 마음이 들 때 친구한테 이렇게 카톡을 하거든요. 답장이 안 와요. 답장이 안 오는데도 그냥 이 말을 들어줄 친구가 있는 게 좋아요. 보고 있니, 안개? 저도 연락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완전히 극내향이잖아요. 그래서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향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연하죠. 생각해요. 인간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어쨌거나 연결된 누군가가 있어야 지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 그 연결되는 느낌. 그게 되게 정신건강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럼 지금 좋은 친구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책을 추천드려요. 책도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밀한 연결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결국 독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옛날에 전에 사귀었던 애인에게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책 읽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정서적 교류나 이런 것들이 다 챕터 하나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그것만큼 좋은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정신아픔이들이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창작. 너무 좋죠. 우린 생각이 많잖아요. 예민하고. 예민하게 세상을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작으로 더 잘 풀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어떤 기미는 어떤 자극을 포착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맞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물성으로 보는 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 내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글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들고 그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감정이나 어떤 상황 자체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만드는 것만 해도 그게 뭐 음료든 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건 중요한 인간은 사실 뭔가를 만드는 데서 큰 위안을 얻잖아요. 그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만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창작하고 나를 표현하는 연습들 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마음 것 근육을 키우는데 되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몸 근육도 키울 때 엄청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쵸. 진짜 가기 싫고 저 진짜 운동 7년째인데 매일 가기 싫거든요. 진짜 매일 30분 전마다 오늘 취소할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근육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그쵸.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게 될 때 그 좌절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몸 근육은 사실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내가 몸이 네, 좋아졌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었다. 네. 뭐 아니면 오늘 더 많은 일을 해냈다. 내 몸이 좀 튼튼해졌다. 이런 네. 것들이 느껴지는데 사실 마음 근육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몇 년 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기가 되게 쉬운 어, 것 같아요. 저희 소비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완성형이 아니에요. 마음 근육이 맞아. 없다가도 생길 수 있고 네, 생겼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네. 스스로와 싸우지 않기. 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싹 피해갈 수 있는 민첩함, 심리적 민첩함.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럴 수도 생각합니다. 있지 하면서 네. 운동도 빠지는데 그럼요. 저는 두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마음 근육을 안 키워도 우리는 어찌어찌 살아왔다. 마치 전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어찌어찌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마음 근육 안 키워도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 건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더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도 안 키워도 된다. 안 키워도 돼요.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키우면 좋은 거지 키울 필요는 없다. 특히 정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뭔가 성취를 내야 된다. 이런 거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자기 자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반드시 건강해지고 말겠다. 날 사랑할 거야. 날 진짜 사랑하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정신 건강해지는 것으로부터 좀 자기를 좀 멀리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생각해요. 이번 생은 글렀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이 되는 게 원래 매일 실패하는 거다. 맞아. 그냥 원래 매일 실패하는 거야. 실패는 매일매일 있는 거야. 좋은 일은 매일 있어가 아니라 실패하는 일은 매일 있어요. 원래 실패하는 일은 매일 있는 있어. 거야. 그쵸. 좋은 일은 오히려 뜨문뜨문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 자비를 연습하지만 뭐 이게 맨날 되겠어요? 가끔은 너무 헛딱지서 미칠 것 같아요. 왜 내가 나인가? 왜 나 트럼프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어? 막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해. 어차피 또 한 번 흘러가는 셈인데 막 김주환 교수님 유튜브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러다가 아니 난 그래도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표가 안 나와? 막 이랬다가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인간적인 삶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누가 갑자기 나 지금부터 마음 근육 키워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 그거 네. 붙여줘.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너무 인상 깊게 읽었어요. 진짜 그 시타르타 미친놈이 중2병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정말 거의 죽을 때가 막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구나. 저는 같은 작가님의 황야의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네. 주인공이 어떤 많은 어려움들 그런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마지막에 성찰을 딱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근데 그게 왜 인상 깊었냐면 아무도 마지막이 없어요. 우리는 실제 인물들은 마지막 우리 항상 뭐 어느 순간에 그래 이렇게는 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아서 그리고 그 책이 이어졌지 또 몰라. 맞아. 그 시타르타도 깨달아 먹고 또 활자시 됐을지 맞아요. 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또 나아가고 실패하고 나아가고 그러는 게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제 채널을 많이 보실 텐데 조금 마음 근육이라는 걸 키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알아차리기를 하고 인간이 완성형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거는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너무 중요해. 네. 응. 내가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라는 건 결국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게 네.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가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나의 끝과 끝에 대해서 음. 한계를 두지 않고 아,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나쁜 사람이 그쵸, 어디 있겠어요. 그쵸.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실언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음.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다시 안 하면 되죠. 너무 좋다. 네. 저는 근육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력 측정이잖아요. 음. 내 레벨 테스트? 그것처럼 저도 그냥 알아차려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약하구나. 예를 들어, 아, 나는 요새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트리거가 당겨지는구나. 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이 근육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근데 예전에 힘들었던 게 지금은 안 힘들어진 것도 있구나. 이렇게 내 상태를 관찰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주는 게 저는 마음 근력 단련의 가장 첫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문구 제작자 정원사님과 함께 마음 근육 키우는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지, 혹은 이 노력은 난 그만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다른 이야기로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